안녕하세요. 노후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은퇴 후 맞이하는 30년 이상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특히 경제적인 부담 없이 부부가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30년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노후 취미 활동 5가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노후 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길어진 수명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취미 활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시간 보내기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취미 활동이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발병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취미 활동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첫째,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전혀 들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합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하거나 친구들과도 즐길 수 있어 사회적 관계망 유지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접근성이 좋아 누구나 쉽게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30년 넘는 노후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5가지 황금빛 취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활동은 바로 걷기 및 산책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자 가장 효과적인 건강 증진 활동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들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동네 공원이나 강변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기능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산책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섭니다. 서로의 보폭에 맞춰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깊은 생각까지 공유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풍경을 감상하며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기 모임을 만들어 주 1회 또는 2회 정기적으로 만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길을 탐험하거나 계절의 변화를 함께 느끼며 새로운 대화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훌륭한 평생 취미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추천 취미는 독서 및 글쓰기입니다. 이 또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무한한 지적 자극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집 근처 도서관을 이용하면 수많은 책들을 무료로 접할 수 있으며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는 뇌를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인물의 삶을 간접 경험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것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열띤 토론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매월 한 권의 책을 정해 읽고 토론하는 것도 지적 만족감을 높이고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글쓰기입니다. 일기, 에세이, 시, 여행기 등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자서전을 쓰거나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은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는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글쓰기는 뇌 활동을 촉진하고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대신 손으로 직접 쓰는 아날로그적인 글쓰기는 더욱 깊은 몰입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평생에 걸쳐 지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고귀한 취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취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자신에게 깊은 만족감과 삶의 보람을 선사하는 활동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에 기여하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취미 중 하나입니다. 지역 사회의 복지관, 경로당, 환경단체, 요양원 등 다양한 곳에서 봉사할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재능 기부 봉사를 하거나 단순 노동 봉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 환경 정화 활동, 아동 돌봄 지원,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봉사 활동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며 보람을 느끼는 경험은 노년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신체적 활동과 정신적 집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성취감과 행복감은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취미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취미는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이 취미는 걷기 및 산책과도 연결되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합니다. 등산, 텃밭 가꾸기, 공원 산책, 혹은 단순히 자연 경치를 감상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료로 무한한 치유와 영감을 제공합니다.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등산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웃도어 활동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걷는 동안 근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성취감과 함께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안전 장비를 잘 갖추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것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산행 동호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산을 찾는 것도 좋은 교류의 장이 됩니다. 또한 집에서 작은 화분에 식물을 키우거나 아파트 베란다 텃밭을 가꾸는 것도 훌륭한 자연 친화적 취미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며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생명의 신비와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여 식탁에 올리는 기쁨은 어떤 값비싼 요리보다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은 오감을 자극하고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며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 취미는 재능 나눔 및 학습 활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비용 없이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쌓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역사회센터에서 강의하거나 요리, 바느질, 악기 연주 등 자신이 가진 기술을 이웃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재능 나눔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심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보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각자의 재능을 살려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고 때로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학습 활동 또한 평생을 즐겁게 채울 수 있는 중요한 취미입니다. 온라인 강좌,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역 사회센터의 무료 강좌 등 다양한 학습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그림, 음악, 역사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줍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가 많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나 MOOC 온라인 공개 수업 플랫폼을 통해 요리, 악기 연주, 외국어, 코딩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재능 나눔과 학습 활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노년의 삶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평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노후. 취미 활동은 우리의 주변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한 걷기 및 산책, 독서 및 글쓰기, 봉사활동,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 재능, 나눔 및 학습 활동은 모두 적은 비용으로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보석 같은 활동들입니다. 이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해줍니다. 노년기는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30년 이상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이 활동들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풍요롭고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거나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 읽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